나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 몽골인도 아닌데. 그리고 내 유목은 선택이 아니라 밀려나는 것에 가깝다. 나중엔 어디까지 밀려나게 될까? 이러다 편리하고 좋은 곳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살고, 열악한 곳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되는 건 아닐까? 디지털의 발전으로 공간에 제약이 없어진 건 축복일까? 양극화를 가속시킬 재앙일까? 이런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 것 같다.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한 곳에 오래 산다는 건 고인물과 같다. 집에 쓸모없는 물건들이 점점 쌓이고 변하지 않는 환경에 권태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인간은 불안하면 안정되고 싶고 안정되면 불안하고 싶어지는 이상한 동물이다.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 불안한 여행을 즐기고 여행에서 돌아와선 여기저기 다녀봐도 집이 제일 좋다라며 안정을 확인한다. 안정될 만하면 자리를 옮기게 되는 이 월세 유목 생활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라도 위로하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 벌써 월세 계약이 만료됐어.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아, 지긋지긋한 유목 생활. 얼마 전 디지털 유목민의 천국으로 인도네시아 발리가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좋은 날씨와 환경, 무엇보다 저렴한 생활비 때문에 디지털 유목민들이 모여들고 있단다. 발리라면 기꺼이 밀려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려면 영어부터 배워야겠다. 평생 한국에서 살 줄 알고 영어는 포기했는데, 이래서 영어가 중요하구나. 세계를 떠돌아야 생존 가능한 유목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짐은 가볍게, 마음은 담대하게. 이제 세계가 내 집이다. 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 신난다, 정말. 욜로가 별건가? 퇴사하고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고, 마음 내키는 일만 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돈은 못 벌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일부러 돈을 벌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진짜다. 못 번 게 아니라 안 번 거라니까. 뭐랄까, 그냥 일하기 싫었다. 예전 같으면 무리해서 했을 일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했다. 좀 한심해 보이려나? 알고 있다. 다 큰 어른이 일하기 싫다며 돈도 안 벌고 놀고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해도 할 말은 없다.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인생은 한 번뿐 이란 뜻으로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일컫는 단어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돈을 안 쓰니 소비를 유도하려는 고도의 상술인가? 나는 욜로를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여겼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일종의 욜로가 아닌가 싶다. 나는 돈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왔다. 돈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돈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했으니 내 모든 의무는 그놈의 돈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언제나 더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자유로워질 거야. 충분한 돈을 모으기 전엔 자유롭게 살 수 없어. 나는 돈에 얽매여 있었다. 그렇게 평생을 돈을 쫓으며 살았는데 그럴수록 돈이 도망가는 기분이었다. 내가 돈 버는 능력이 좀 모자란 탓도 있겠지만 신기하게 돈은 벌어도 벌어도 부족하다. 2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을 번다고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연봉이 1억을 넘어도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여럿 봤다. 나라고 다를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이런 식으론 아마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돈 때문에 자유를 계속 미루기만 하다간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한 채 늙어 죽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덮쳐왔다. 이봐,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지금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자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애초에 이 자유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자유였다. 통장 잔액이라는 유통기한 말이다. 통장 잔액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다. 잔액이 바닥나면 내 자유도 끝이 난다. 아, 결국 또 돈인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유통기한을 늘릴 방법을 알고 있다. 돈을 벌면 된다. 내게 불로소득은 없을 테니 별 수 있나? 나이를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알고 있어. 이 자유와 행복도 머지않아 끝이 나겠지. 그럼 난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할지 몰라. 그래도 딱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어. 난 예감하고 있었거든. 지금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자유롭게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그거 아니?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단다. 노동과 시간을 팔아 돈을 좀 벌어야겠다. 가끔은 싫은 그림도 그리고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기도 하고 짜증을 참아가며 돈을 벌면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 지금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매일 출근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도 못하면 나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그냥 나가 죽어라. 다시 돈을 벌어야 한다. 결국은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전과 큰 차이가 생겼다.
전에는 미래를 위해 인내하며 돈을 벌었다. 내게 돈을 번다는 건 곧 무언가를 참고 버티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의 자유로움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번다. 참는 것이 아닌 기쁨을 좀 더 맛보기 위한 능동적인 행동이다. 많이 벌 필요도 없다.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만 벌면 된다. 검소하게 살면 더 게으르게 살 수 있다. 돈을 버는 행위는 같지만 그 행위에 임하는 내 마음이 달라졌다. 나는 미래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자유를 위해 돈을 번다. 나는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지만 이미 자유롭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 자유의 기한을 늘려가며 죽을 때까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목표다. 욜로가 별건가? 현재를 위해 사는 게 욜로라며. 사부, 하마터면 불행할 뻔했다. 꿈꾸던 대로 되지 못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끌어안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관점의 차이다. 느려도 괜찮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주문이 안 들어간 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음식이 왜 이렇게 늦냐며 항의도 해보고 죄송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사과를 들었지만 이미 기분은 상했고 우리 음식이 나왔나 계속 힐끔거리게 되고 혹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을까 감시하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맘만 없어봐라 하고 마음속으로 협박도 하고 막상 음식이 나와도 기다린 시간이 억울해 맛이 그저 그런 것 같고 겨우 이런 음식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버렸나 하는 생각에 다시 화가 난다.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분명 마음속에선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 칠 것이다. 기다리는 건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 아무렇지 않은 가게가 있다. 안국동에 즐겨 찾던 막걸리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런 가게였다. 주인 혼자서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하는 작은 가게였다. 그 가게 메뉴판 맨 앞엔 대충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제가 좀 느립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음식을 오래 기다리는 것이 싫은 사람이야 그 글을 읽고 바로 나가겠지만 대부분은 단번에 한없이 마음이 너그러워져 흔쾌히 기다리는 것을 택한다. 원래 느리다는데 어쩌겠는가. 음식이 나오기까진 대충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먼저 나온 막걸리를 홀짝거리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안주가 빨리 나오는 기분이다. 음식 맛은 어찌나 좋은지
이 정도면 1시간도 기다릴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는 이상한 가게였다. 앞서 이야기했던 기다림과 사뭇 다른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메뉴판에 적힌 한 줄의 글 때문이었다고 확신한다. 처음부터 느리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초조함에서 여유로움으로 바꿔놓았다. 평소에 빨리빨리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도 모두의 마음속엔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이 숨어 있다. 그것을 메뉴의 문장이 꺼내준 것이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다. 아니, 솔직히 너무 자주 한다. 남들은 모두 자리를 잡고 무언가를 찾고 이루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우리는 자주 불안하다. 뒤처지는 것, 그것도 내 전문이다. 나는 사수를 해서 대학에 갔고 휴학도 했고 25살에 군대에 갔고 30이 넘은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해선 3년간 백수로 지냈다. 이것만 봐도 나는 또래보다 6년에서 7년 정도 뒤처졌다. 나는 20대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뒤처진 채로 살고 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뒤처졌는지도 모르겠다. 누가 그러지 않았나? 돈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도 실력이라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내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가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형편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너무 미미해서 내 욕심만큼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나는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느린 사람이다. 내가 원래 좀 느려. 나는 예전부터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버렸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숨기지 않고 말하고 다녔다. 신기한 건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거나 한심해하지 않고 내 느린 속도를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나 역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함보다는 천천히 간다는 여유로움이 생겼다. 단골 막걸리집에서 주인장의 느린 손을 탓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즐겼던 것처럼 나는 농담으로 남들보다 7년이 뒤처지고 있으니 남들보다 7년 정도 더 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아니면 또래들보다 7년 젊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버린다. 나는 느린 만큼 젊게 산다. 느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